20년 넘게 일해온 우리의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고 2만 명의 직원이 피땀 흘려 성장시켜온 홈플러스가 MBK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대다수 여성 노동자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정부는 국민기업 망가뜨린 MBK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정부는 국가경제 망가뜨린 MBK를 처벌하라! 딸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울컥한 심정도 있었지만 회사 살려보겠다고 어쨌든 뭐 삭발을. 특수고용직 노동자인데 더더욱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저희는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미 그 홈플러스가 각 임대 매장에 임대료를 깎아달라라는 이런 같은 요구를 한 상태인데 일은 그럼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참담하죠. 사실은 뭐 이렇게 큰 대기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거다 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회생 절차 들어갔다 뭐 이제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높은 물가 힘드시죠? 여기는 달라 홈플러스 가격 작게 행복 더해.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국내 종합유통 빅3로 꼽힌 홈플러스. 1997년부터 30년 가까이 대형마트 시장을 이끌며 어려운 서민의 주머니 부담을 달래주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올해 설 대목을 넘기고 한 달여 후 홈플러스 모회사 MBK 파트너스의 기습적인 기업 회생 신청 소식은 매장 구석구석까지 파장을 불렀습니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혼자 버는 걸로 살기가 힘들어서 저도 이제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폐점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또 특히나 저희 딸 하나 있는데 여기는 대학생입니다.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점이 많아요. 법인 회생, 기업이 파산 전 법원의 보호를 받아 빚을 조정하고 구조조정하며 회생을 꾀하는 절차입니다. 홈플러스 직영 직원은 2만 명,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 직원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의 임대 매장도 8천여 개. 지금은 모두 실업 위기입니다. 홈플러스에 일하기 위해서 차를 사고 투자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점포를 중심으로 배송을 하다 보니까 점포가 없어지면 이제 일자리가 바로 없어지는 문제. 이게 하루아침에 홈플러스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생존권, 생계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매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에게도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 홈플러스에 균열이 가며 생긴 여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BS-TV,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를 산 개인 투자자 수백 명도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직전까지 찍어낸 단기 채권과 어음을 샀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전단지 피해자 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 모은 돈 2억 원을 남을 여생을 위해 마련한 노후 자금입니다. 4년간 이어진 적자 행진. 지난해 단기 순손실 약 6천억 원, 부채 총액 8,502천억 원, 부채 비율 1,400%. 하지만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신청 결정은 모회사 MBK를 제외하고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지나면서 마트 매출만 1조가 줄었습니다. 지금 회복하는 중에 있는데요.
A3- 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기업 어음입니다. 그래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생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요? 왜 홈플러스 다른 방식이 아닌 꼭 회생 절차를 선택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경영진이 더 많이 노력할 때는 우리 같이 노력하자라고도 해서 할 수 있는데 회생 절차를 3월 4일 신청을 했는데 한두 시간 만에 이 개시 결정이 나온 것도 의아해하지만 이게 지금 준비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28일부터 3월 4일 0시 사이에 연휴 기간 동안 했습니다.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법원에서 회생 담당 판사였습니다. 뭐 언제든 MBK가 엑시트를 하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이런 기업 회생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홈플러스를 털고 나가는 거를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모펀드 업계에서 손꼽히는 성공 신화 주인공 김병주 회장. 최근 드러난 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에 대한 인상도 방향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1조 원 사재 출연 약속은 사실상 600억 원 대출 지급 보증으로 바뀌었고 상처 역시 이미 파일 대로 파였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게 비형적이잖아요. 7조 원대 홈플러스를 인수를 하면서 자기 돈은 한 2조 2조 정도밖에 없이 이렇게 인수를 하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부터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BK와 홈플러스가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 유동화증권의 상거래 채권 취급 입장문 등을 내놓았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은 홈플러스 사태의 조기 해결을 통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격이 착해를 외치던 홈플러스.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생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젠 스스로를 지키기도 버거운 처지에 놓인 실정. 저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 홈플러스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만이 제 소망이고, 그래야지만 우리 노동자들도, 현장에 계신 우리 소상공인들도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장 한켠에서 땀 흘리던 노동자, 자녀 학원비를 아껴가며 투자한 시민, 그리고 홈플러스를 오가던 평범한 서민들. 단순히 기업 하나의 실패를 넘어선 홈플러스 사태. 서민의 주머니를 위로하던 홈플러스라는 이름이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의 대명사가 될지 값비싼 상처로 남겨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